전세난은 두 종류가 있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전세는 아니고 매물이 사라지는 것도 전세는 아닌데 2016년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모두 다 발생을 할 겁니다. 2015년에는 집값에 묻혀서 주간 상승률이 아마 0.16%까지 슬쩍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그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2016년에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유가 있죠. 왜 심각해지느냐? 최근 언론에서는 전세 대란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 전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전세 대란이죠.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사실은 집값보다는 전세값, 월세값 상승이 아마 화두가 될 것입니다. 전세난은 두 종류가 있죠. 집값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전세는 아니고 매물이 사라지는 것도 전세는 아닌데 2026년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모두 다 발생을 할 겁니다. 2025년에는 집값에 묻혀서 전세 가격 상승이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2025년 12월 통계를 보게 되면 주간 상승률이 아마 0.16%까지 슬쩍 전세 가격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그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2016년에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유가 있죠. 왜 심각해지느냐? 기님만이가 괜히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건 다 수요와 공급이에요.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입주 물량이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집값보다도 전세 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건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 금리, 대외적인 어떤 변수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전세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공급 앞에 장사가 없다. 물량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약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22년처럼 금리가 왕창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공식이 깨졌어요. 뭐가 깨졌냐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입주했는데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때 많은 충격을 줬죠. 와, 이 정도 물량이 나오는데 왜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랐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정부의 규제의 역설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해야 돼요. 신축 아파트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박앤세일이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왜? 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를 합니다. 그럼 집주인은 잔금을 쳐야 되잖아요. 잔금을 치는 방법은 내 돈, 자기 자본으로 밀어넣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밀어넣는 방법. 세 번째는 세입자한테 이 집을 빌려주고 세입자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가 대출 받아서 입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전세금 받아서 하는 방법은 아예 원천 차단,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왜 저렴하냐면 한꺼번에 많은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오죠. 집주인들은 잔금을 쳐야 되니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박앤세일이라고 하는데 이 박앤세일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없고 줄어들고 없다기보다는 줄어들고 두 번째 그림의 떡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입자는 구축 아파트에 살던 집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아야죠. 금단 신도시 사례를 보게 되면 금단 신도시가 2022년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현금 3천만 원 있는 분이 전세 대출이 90%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3천만 원 있는 사람이 3억 대출 포함해서 3억 전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에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자기 자본 3천만 원 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살던 집에 전세금 올려주고 살아야 됩니다. 기존 매물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살던 세입자가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축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와서 못 가고 다른 집 구축 아파트 가려고 해도 뭐하러 가? 요즘 이사비만 해도 500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살던 집에 눌러 앉아서 사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절벽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없다. 신축 아파트 입주할 수도 없다. 기준 매물 안 나온다. 공급은 완전히 절벽입니다. 전세. 그러면 수요라도 줄어야 되는데 수요가 오히려 늘죠. 왜? 집을 사려는 분들이 거래량 줄었다고 했잖아요. 매매 거래량. 집 사려는 분들이 전세 끼고도 못 사게 하고 대출도 안 나오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사는 거지. 못 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 살아야지. 집을 사려는 매매 수요가 다시 전세로 유턴하게 되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납니다.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전형적인 상승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2026년의 전세 시장이고요. 월세는 아니 나는 대출도 안 나오고 올려주기도 힘들어. 그럼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월세 전환합니다. 오히려 집주인 입장에서는 요즘 전세가 메리트가 좀 없어요. 전세금 받아서 뭐하게. 주택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냥 월세 받는 게 더 유리하거든. 돈이 있는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세를 5억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4억을 돌려주고 1억에 150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월세가 비싸잖아요. 요즘 월세 평균 월세가 140 몇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평균이. 그러면 와 많이 올랐어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임대 주거 비용이 저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예를 드는 거는 좀 우습습니다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원룸 있잖아요. 원룸이 한 8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좋은 집도 아닌데 월세가. 싱가포르도 마리나베이 같은데 아주 좋은 거 방 하나 조그만한 거 있고 방 2개짜리인가 요런 게 한 8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에 원룸이 800만 원 하는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지금이 오히려 임차 비용은 저렴하다. 근데 앞으로 그 얘기는 뭐다? 올라갈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럼 우리 서민들 세입자 입장이라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집을 살려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고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 끼고 살 수도 없어. 전세에 눌러 앉으려니까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이 삼중고라고 하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지금 서민들이 마주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더 암담하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청약이든 경매든 매매든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노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거 비용이라도 더 줄입니다. 대출이자 내는 게 낫지 월세 내면서 종잣돈도 못 모으고 미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월세 내면서 살 거겠어.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서 대출이자 갚다 보면 아직 한 20년 정도, 20년 후는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정도는 충분히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면서 또 가치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는 넉넉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바라보고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는 낙관회로 희망회로만 돌리고 그런 유튜브만 보면서 마음에 안정을 얻을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당위론입니다. 저도 집값이 급등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급등해서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아닌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집값은 무조건 떨어져야지 이런 당위론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우리는 팩트를 정확히 봐야죠. 2016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갑자기 긴축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대외적인 변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수급에 의해서 우리나라 내부 사정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떨어질 컨디션이 맞춰지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집 마련을 1순위로 긴장도 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준비를 하는 2026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세값 상승률을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체감 불안이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년에 전세 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고 해서 전세난이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집값과 전세 가격이 연동이 되거든요. 2024년, 2025년 집값이 올랐죠. 전세 가격이 덜 올랐죠. 상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전세 가격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이 내려오게 되면 괜찮은데 집값이 안 내려오게 되면 전세 가격이 따라갑니다. 전세 가율 있잖아요. 이제 서울이 보통 우리가 아파트 전세 가율을 한 50%대 50 몇 퍼센트 정도인데 강남은 30%대로 다 내려왔고요. 한강 벨트도 40%대로 내려왔습니다. 잠깐 이런 뉴스만 보게 되면 전세 가율이 내려와? 그러면 전세사는 내 입장이라면 세입자 입장이라면 잘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시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율은 분모가 매매 가격 대비 분자 전세 가격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매매 가격,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 가율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집값,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데 집값, 매매 가격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가율이 떨어진 겁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칠 일이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0.16%로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다. 절대 전세 가격이 0.16밖에 안 올랐어가 아니라 0.16 주간 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2026년에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숫자만 보면 느낌이 안 오니까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꿈틀꿈틀되면서 전세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고 아마 2026년에는 이게 상승폭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걸 해결하려면 정부가 이제 더 문제예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잡히든 안 잡히든 대출 규제도 하고 세금 규제도 하고 뭐 하잖아요. 지역 규제도 하고 막 하는데 전세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풀 거예요? 전세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정부는 지금 전세 대출을 오히려 규제하고 있잖아요. 왜 규제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대출을 막아서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면 집값이 안 올라가겠네? 라는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중에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잘못됐죠.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집값을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요인인데 전세 가격 대출을 규제를 해서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도 집값은 올라갑니다. 수급 밸런스가 맞지 않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정책의 부작용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값 잡으려다가 지금 전세 가격을 더 부추기는, 더 올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대출이자 부담이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전세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좀 슬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참아봐. 규제해가지고 전세 대출 받기 어렵지만 참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서민들은 더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막연한 믿음 가지고 버티시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든 2+2 계약갱신 청구가 되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신축 아파트는 뭐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4년 연장할 수 있는 물건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렇게 좀 빨리 서둘러야지 넉넉고 어째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막연히 있다가는 2026년, 2027년, 2028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불안한 전세 월세 시장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효과적인 대안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파트 공급은 사실은 노력을 하는데 빨리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도 꾸준히 하고 저는 비아파트 있잖아요.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들도 그 민간 공급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공급자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좀 주차장법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은 아파트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내 집 마련 못하니까 그냥 신축 빌라라도 갈래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대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실 분들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들어가도 뭐가 문제입니까? 내 집 아닌데 잘 살면 되잖아요. 좋은 입지에. 그러니까 저는 전월세 시장을 세입자들의 고통을 좀 줄여주려면 비아파트 공급은 6개월에서 1년이면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리는데 정부는 좀 집중을 해야겠다. 자금 지원도 해주고 법도 좀 바꿔서 주차장법 같은 거 좀 완화시켜주는데 이 관건이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게 많이 당하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비아파트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건축업자들이라고 하는데 날림 공사가 너무 많이 해요. 하자 짓고 나면 막 금방 하자 생기고 문제 생기고 빌라 팔아먹고 뭐 전화번호 바꾸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많아. 그래서 막 거래하고 전세 사기도 많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저는 두 가지를 갔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자금 지원도 해주고 어떤 지원 대책이 나오는 대신에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가지고 왜 신축 빌라는 허접하게 하자 많게 대충 지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파트처럼 요즘 아파트도 하자 있습니다만 물론 잘 지어가지고 능력이 있는 그런 공급자들이 신축 빌라도 단단하게 하자 없이 잘 짓고 하자가 있으면 AS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반면에는 그런 또 빌라 업자들이 하자 많은 그런 물건들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고 아파트가 최고야라는 사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도
단단하게 잘 지으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주식 잘해. 그렇잖아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금융 투자에 나는 관심도 많고 재밌고 수익률도 좋아. 내 집 마련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신축 빌라에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면서 그 돈으로 금융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좋은 비아파트, 양질의 비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정부가 2026년에는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자들도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입니다. 물론 아파트 선호도가 쉽게 떨어지진 않고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강벨트나 인기 지역들,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역세권의 인기 아파트들은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건 계급이거든요. 선진국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선진국 수도에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노력해서 집 사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양극화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다 아파트 살아야 돼? 나는 남과 비교하기도 싫어. 내 친구가 어디 좋은 한강벨트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어쩌라고. 나는 내 인생 내가 만족하면서 잘 살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본인만의 인생에 집중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많은 주거 비용에 묶여있는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를 내거나 전세금에 묶여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아파트 들어가서 금액을 줄이고 금융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성숙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지가 저는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들도 노력해서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사. 아파트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그러니까 국가는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말고 대출 받지 마, 전세 끼고 사지 마, 아파트 사면 투기야, 1주택도 투기야 라고 하지 말고, 아파트 살 수 있는 분들, 무주택자들은 살 수 있게, 사실 그렇잖아요. 무주택자가 집 한 채 사는 거에 대해서는 LTV, DSR에 맞춰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게, 전세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전세 갈 수 있게, 월세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개런티를 해주면서 월세 갈 수 있게, 비아파트에 살 수 있는 분들은 또 비아파트 가는데 비아파트가 관리 감독을 잘해서 하자 없게 단단하게 하나의 진짜 아파트 대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다 같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저와 함께 인사이트도 전해드리고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한데, 우리 과거에도 내 집 마련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전략, 나만의 내 집 마련 전략, 내 가족을 위해서 차분하게 종잣돈을 모으면서 내 자본에 맞춰서 청약을 하든 매매를 하든 경매를 하든 지속적으로 노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또 꾸준하게 두드려 본다면, 저는 반드시 내 집 마련 꿈은 아니다.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못해.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어떻게 하지? 라고 우리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전히 기회의 문은 열려 있다. 오히려 옛날보다 돈 벌기는 더 좋아졌잖아요. 옛날 주식 투자하면 맨날 박살 났는데 요즘 주식, 코인, 미국 미장이라고 하죠. 미국 주식, 골드 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전략이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도전하신다면 반드시 내 집 마련과 내 인생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